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 노드는요, 오션 웨이브라는 노드예요. 자, 오션 웨이브. 자, 오션 스펙트럼하고 마찬가지로요, 예, 오션 예벨레이트를 가지고 이렇게 직접 웨이브를 만들어주는 노드인데요. 자, 요렇게 한번 해보죠. 자, 그리드를 다시 50, 자, 이 인스턴스 먼저 좀 해제 좀 해주고요. 50, 50, 한 250, 250. 자, 이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오션 스펙트럼 대신에 요 오션 웨이브 노드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당장은 특별한 변화는 없어 보이죠. 자, 이 오션 웨이브는 강제로 이렇게 오션 웨이브를 만들어준 노드고요. 여기 보면 지금 웨이브에 이렇게 해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웨이브를 체크해주면은 이렇게 웨이브를 하나 만들어주는 노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이렇게 탭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탭은 이 웨이브를 몇 개나 만들 건지 어떤 애니메이션으로 만들 건지 웨이브를 만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요. 이 아래쪽은 이 웨이브의 쉐입, 모양을, 형태를 만들어준 노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웨이브 먼저 보면요.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몇 개나 만들 거냐 요 앞에 하나가 더 있는 거죠. 이렇게 뒤로 가보면 이렇게 세 개,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웨이브의 개수를 말을 하고요. 자, 포인트 for per 웨이브, 웨이브당 몇 개의 포인트를 가질 거냐. 그래서 한 개면은 요렇게 웨이브에 점이 8개가 찍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렇게 한번 볼까요? 널로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조금 크게 볼까요? 여기에 점이 실제로 이렇게 8개가 이렇게 겹쳐서 찍혀 있는 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간격이 좁아서 안 보이지만 이제 여기에 이렇게 8개가 찍혀 있고요. 자, 여기 사이즈를 이렇게 보죠. 네, 그래서 이제 요 하나의 웨이브당 이렇게 점이 몇 개가 찍혀, 하나, 둘, 셋, 넷, 8개가 찍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이즈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렇게 점이 한 군데에 몰리는 거고요. 커지면 커질수록 점이 늘어나서 이렇게 형태가 퍼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드 사이즈를 이렇게 더 늘려보면, 이쪽으로 늘려볼까요? 네. 자, 늘려보면 이 사이즈가 어떤 사이즈인지 조금 더 확실히 볼 수 있는데요. 줄어들면 이렇게 줄어들죠. 네. 그리고 이게 늘어나면 이렇게 늘어나면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거고요. 자, 이 점은 뭐냐면은 8개, 4개만 찍어보면 이렇게 4개, 하나, 여기 하나, 8개, 그러면 이 점이 이렇게 8개가 나눠져서 찍혀서 이런 웨이브 형태를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어떻게 보면 요 웨이브에 찍어지는 점의 개수고요. 디렉션 방향 말 그대로 돌리면은 어느 방향으로 웨이브가 흐를 건지, 그 다음에 지터, 스케일 각각의 점들이 얼마나 이렇게 퍼져서 찍히게 될지, 이렇게 일렬로 쫙 찍힐지 아니면은 좀 흐트러뜨릴지. 흐트러뜨릴수록 이 웨이브가 이렇게 흩어지니까 좀 간격이 커질 거고요. 좁으면 좁을수록 이렇게 한쪽으로 몰리게 되겠죠. 스피드는 요 애니메이션의 속도일 거고요. 50 그러면 매우 빠르게, 1 그러면 천천히, 속도고요. 그 다음에 옵셋은 말 그대로 속도의 옵셋 값.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조금 정리를 하면요. 이 웨이브는요. 이 웨이브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혹은 어떻게 분포하는지 그 위치를 포인트로 찍어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쉐입은 각 포인트에 어떤 오션 노이즈를 적용하는지라 지고요. 크레스트 웨이트, 자, 얘가 0에서 1에서 커지면은 점점 이 간격이 늘어나게 되고요. 이 간격이 이렇게 하면 굉장히 커지고요. 좁을수록 좁혀지고, 그 다음에 찹, 말 그대로 찹니스, 그 찹, 오션에서 본 그 찹이고요. 그 다음에 요 레디우스, 반경,
각각의 반경. 얘가 줄어들면은 요게 바로 각각의 반경이고요. 요 점이 바로 요 8개, 하나당 8개 찍힌 요 8개예요. 반경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렇게 겹쳐지면서 이렇게 웨이브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각각의 로테이션, 앰플리튜드. 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요, 어디서 많이 보던 옵션이죠. 뭐냐면은 바로 오션 스펙트럼의 요 인스턴스 탭에 보면 레디우스 로테이션 앰플리튜드, 레디우스 로테이션 앰플리튜드, 바로 거기서 봤던 그 파라미터들이에요. 베리언스가 똑같이 있고요. 자, 이게 뭐냐면요, 오션 인스턴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큰 바다의 점들을 찍어서 각각의 점에 오션 웨이브를 넣어서 오션을 믹싱했다 이러면은, 이 오션 웨이브 노드 같은 경우는 그 점들을 이렇게 공평하게 찍은 게 아니라 이렇게 한 줄로 찍어서 거기에 오션 노이즈를 이렇게 적용해서 웨이브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션 스펙트럼에 넣었던 그 인스턴스 포인트, 점들을 어디다 찍을지 이 점을 찍어주는 게 바로 요 웨이브 스텝이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점에 어떤 오션 노이즈를 적용할지, 그게 바로 요 쉐입 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오션 웨이브도요, 다른 걸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페이즈, 프리퀀시, 앰플리튜드, 요 볼륨 노드를 만들어서 이거를 오션 이벨리에이트에다 전달해줘서 이렇게 웨이브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 효용성이 그런데 좀 제약적이겠죠.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거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 웨이브를 이렇게 끄고요. 이 점을 마찬가지로 인스턴스처럼 우리가 직접 넣어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커브 노드 하나를 이렇게 만들고요. 모양을 좀 그려보죠. 이런 느낌으로 한번 웨이브를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점이 이렇게 삐뚤삐뚤 이렇게 있으니까요. 자, 리샘플 노드 하나를 달아서 이 점을 좀 균등하게 찍어주고요. 한 10개 찍어볼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은 이렇게 오션이 실제로 웨이브가 생긴 걸 볼 수 있고요. 자, 크레스트를 조금 조절을 해주고, 이렇게 좀 찌그러졌죠? 조절을 해주고, 샵도 이렇게 조절해주고, 조절해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보니까요, 방향이 좀 이상하죠. 여기서는 웨이브들이 다 이 방향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커브를 이렇게 그렸으니까 이쪽 방향이겠죠. 자, 그래서 인스턴스 때처럼 이 방향을 잡아주기 위해서 노말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트리뷰트 랭글 하나를 달아서요. 자, 이쪽 방향으로 우리는 만들고 싶으니까 노말은 마이너스 이렇게 하죠. 마이너스 셋 이렇게 하죠. 노말은 마이너스 1, 0, 0.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노말 방향이 이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오션 스펙트럼에 넣어보면 이렇게 웨이브가 정렬이 된 걸 볼 수 있네요. 이제 방향을 제대로 잡아줬죠. 자, 이제 다시 여기로 들어가서요. 자, 레디우스 적당히 조절을 해주고요. 이렇게 되면 레디우스가 너무 작으니까 살살살살 올려서 조금 중첩이 될 수 있게, 자, 이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고요. 그 다음에 크레스트 요거의 두께도 조금 더, 레디우스 조금 더 이렇게 붙여주다 보면 이제 뭔가 웨이브 모양이 좀 만들어졌죠. 자, 앰플리튜드 이렇게 더 높이면은 높이는 만큼 이렇게 구부러지니까 샵을 좀 줄여주든지 아니면 크레스트를 조금 더 이렇게 넓혀주는 것도 방법이죠. 그러면 더 높일 수 있고요. 얘도 조금 더. 이 정도 느낌이면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지금은 조금 과한가요? 뭐 이런 느낌이 있죠. 자, 아니면은 레디우스 조금 더 줄여서 약간 모양을 더 날카롭게 잡아줘도 되고요. 아니면 이게 너무 불규칙적인 것 같아. 그러면 처음부터 이 포인트 개수를 10개가 아니라 20개 정도 이렇게 또 늘려주고요. 그리고 레디우스를 더 줄여주면 되겠죠. 반경을 더 이렇게, 이제 점이 늘어났습니다. 줄여주면 이렇게 또 요거에 맞는 적합한 느낌들을 또 찾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앰플리튜드를 대신 조금 더 낮추면 되겠죠. 샵 조금 더 올려주고. 자, 그래서 지금은 요 정도로 한번 느낌을 만들어 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직접 우리가 웨이브를 디자인할 수 있어요. 지금은 커브를 제가 조금 너무 과하게 이렇게 꾸겨놔서 이쪽들이 모양이 조금 이상해졌으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든다면 커브 모양을 조금 더 수정을 해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수정을 해볼까요? 스케일을 X축으로 좀 줄여서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수정을 해주면 아까보단 조금 더 그럴싸한 모양이 만들어졌죠. 웨이브에서 참 조금 줄여주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쓰냐? 그러면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자, 웨이브 때처럼 트랜스폼에다 그냥 애니메이션을 주면 돼요. X축으로 이렇게 파도가 치기.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주면 되고요. 자, 첫 프레임에 이렇게 있다가 자, 한 뭐 72프레임에 이렇게 쓱 치고 간다. 싹 치고 간다. 네,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줄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 올라오는 부분이 좀 어색하다 싶으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질 때가 어색하다 싶으면은 오션웨이브의 요 앰플리튜드에다가 그냥 키를 줘서 여기서부터 쓱 요 정도에 이렇게 최고치를 치다가 그냥 지나가면 되겠죠. 자, 그리고 키. 자,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쓱 파도가 만들어져서 확 치고 지나가는 이런 애니메이션이 이제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션 웨이브 노드는요, 이렇게 직접 들어있는 요 넘버 웨이브 기능을 써도 되지만 요거는 아무래도 좀 확장성이 떨어지고요. 이렇게 직접 포인트를 넣고 키를 주거나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웨이브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노드입니다. 자, 이렇게 웨이브를 만드는 방법이 그러면 왜 이런 노드가 굳이 필요할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자, 이 웨이브 노드의 방식 때문인데요. 바로 얘가 만들어지는 게 단순히 오션을 디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볼륨을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오션 스펙트럼 노드를 어떻게 사용했었냐면요. 이렇게 머지로 중첩해서 사용을 했었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얘를 지금 너무 이게 크게 돼 있으니까 4 정도 0.7 자, 이렇게 웨이브가 있다 그러면 이 웨이브를 이거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오션이랑 이렇게 머지를 통해서 중첩을 할 수 있었다 그랬었죠. 자, 얘도 볼륨이고요. 얘도 볼륨이고 중첩이 된다는 얘기는요. 이 오션 웨이브도 중첩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오션에 이 웨이브를 추가로 이렇게 더해주면 이 웨이브까지 이렇게 추가로 중첩이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바다 시뮬레이션이 된 상태에서 추가로 이렇게 파도들을 얹어서 이렇게 디자인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 기능은 굉장히 유용한 게요. 우리가 오션 노이즈랑 섞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보기에 그럴싸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요.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이 오션 노이즈는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메쉬를 디폼하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나중에 시뮬레이션에서도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스펙트럼들은요. 따라서 이 오션 웨이브도 이 웨이브를 우리가 메쉬 디폼에만 쓰는 게 아니라 시뮬레이션에서도 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배가 이렇게 지나가고 거기에 파도가 한번 철썩 치려면은 그 파도를 구현하기 위해서 윈드를 준다던가 포스를 추가로 준다던가 뭐 컬리전으로 뭐 이렇게 박스 같은 걸로 밀어갖고 파도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막 오션 노이즈의 랜덤 값을 시드를 막 줘갖고 특정 위치에서 이렇게 좀 파도가 크게 만들어주게 막 찾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꽁수로 이렇게 어떻게든 파도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이 오션 웨이브 노드를 이용하면요. 이렇게 특정 원하는 곳에 원하는 파도를 우리가 아티스트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키프레임으로 애니를 줘서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그걸 시뮬레이션으로 돌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기능은 그래서 우리가 뭔가 디렉션이 명확한 바다 작업을 할 때는 사실 굉장히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오션 요번에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이런 이제 뭐 스펙트럼 요 인스턴스 볼륨과 함께 굉장히 이제 뭐 유용성이 높은 가치를 지니는 노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렇게
오션 시스템에 관련해서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알아봤고요. 크게는 오션 스펙트럼, 오션 이밸류에이트, 그리고 인스턴스와 마스크, 그리고 이 오션 웨이브 노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이 바다는요, 사실 작업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정말 방금 본 것처럼 노드 몇 개만 달면 그럴싸한 바다들이 바로바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적당히 그냥 바다를 만든다 뭐 이런 거는 사실 그게 포폴로 그렇게 의미가 있지도 않고요. 이제 뭐 어렵지도 않고요. 네,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는 이제 바다를 좀 연습을 하실 때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값을 넣다 보니까 괜찮네 이런 거보다는요. 레퍼런스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바다를 좀 정해놓고 이런 스타일의 바다를 한번 만들어 봐야지 이렇게 정해놓고 그 바다를 만들려면 스펙트럼 값들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조금씩 접근을 해나가시면 공부가 많이 될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실무에서 작업을 할 때도 이 바다를 가지고 하는 작업들은 풀CG도 많지만 연장들이 꽤 많아요. 바다 연장들, 수조에서 찍은 이런 실사 플레이트 뒤쪽에다가 바다를 연장해주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렇게 촬영된 바다와 가장 비슷한 바다를 노이즈를 만드는 이런 작업들도 많이 이제 요구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는 이제 레퍼런스를 정해놓고 이제 좀 바다를 거기에 비슷한 바다를 만드는 훈련. 그리고 이제 요 인스턴스 시스템과 웨이브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제 특정한 좀 바다를 연출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과제 얘기를 좀 해보면요. 다양한 종류의 바다를 만들어 보는 건데요. 이렇게 뭐, 이런 좀 파도가 철썩 맞는 것부터 좀 잔잔한 바다,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아주 거친 바다, 뭐 이렇게 뭐 이런 종류들을 만드는 건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타입의 바다를 만들더라도 그냥 파라미터를 바꾸다 보니까 이런 타입의 바다가 나왔네 이런 게 아니라 특정한 목표치를 정해놓고 레퍼런스를 보고 요런 스타일의 바다 이렇게 정해놓고 거기에 가장 비슷하게 부합하는 느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인스턴스 관련해서는 우리가 노멀 방향을 이용해서 이런 작업들도 해볼 수 있어요.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오션 노이즈를 이렇게 방향들을 잘 제어하고요. 물론 이렇게 안으로 빠져 들어가는 이런 거는 이제 어트리뷰트 밥이나 백스로 이제 추가로 메쉬 리폼 같은 거를 좀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션 노이즈만 가지고도 이런 여러 가지 연출들을 해볼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폼 시뮬레이션과 이 바다를 어떻게 렌더링을 할지 좀 같이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